소크라테스의 변명은 여기저기서 참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읽은 사람은 적은 그런 책일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비롯해 오이디푸스 왕, 군주론, 자유론, 국가론 이런 책들은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지만 평생 읽을 것 같지 않을 책일 확률이 높은데 의외로 재밌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유시주 선생님과 고전 독서 모임을 1년 가까이 했었는데요. 예전에 유시주 선생님의 거꾸로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재밌게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유시주 선생님의 고전 강독 덕분에 고전들을 쉽게 접하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죠.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굉장히 짧아요. 근데 본문보다 작품 안내나 해석, 주석이 훨씬 깁니다. 이 책을 읽은 사람은 적은데 이 책에 관한 책들은 또 상당히 많아요. 이 책에 관한 제 이야기도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동시에 당시의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관한 토론에 가까워요. 변명이냐 변론이냐에 대한 토론도 만만찮죠. 소크라테스의 변명, 프라타고라스, 파이돈, 향연은 플라톤의 사복음서라고 불리는데요. 저는 참 신기한 게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어떻게 이 글을 쓸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에요. 당시에는 녹음도 할 수 없었잖아요. 저는 읽기도 참 힘들었거든요. 듣기도 조금은 힘드실 수 있어요. 일단 문장이 너무 길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당시 궤변론자라고 하는 소피스트들의 대화 방식이죠. 이 그림은 자쿠르이 다비드의 소크라테스의 죽음인데요. 구석구석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형을 선고받은 당시의 정황과 미칠 듯이 괴로워하는 제자들의 모습 등 아주 디테일하게 감상하실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무지를 깨우치는 일이 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해 엄격한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려고 했는데 이것이 사람들의 앙심을 사게 됐죠. 그리고 젊은이들을 현혹했다는 그런 모함도 받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지를 사랑하고 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가장 큰 열쇠라고 했습니다. 사형이 선고돼도 시종일관 두려움 없이 자기의 소신을 말합니다. 벌써 떠날 시간이 되었군요. 나는 죽으러, 여러분은 살러 갈 시간이. 우리 중 어느 쪽이 더 좋은 일을 향해 가고 있는지는 신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이 책의 마지막 구절인데 무척 인상적입니다. 책의 이해를 위해 소크라테스에 대해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소크라테스는 못생겼습니다. 그는 코가 뭉툭했고 대머리에 머리는 크고 배불뚝이었습니다. 반면에 소크라테스 사형 선고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예전엔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 최고의 엄친아였죠. 페리클레스가 후견인이었고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언변, 외모, 스포츠 등 뛰어나지 않은 분야가 없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스캔들이 뒤따랐던 알키비아데스와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크라테스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일상의 철학자로 불리는 알랭드 보통의 저서 삶의 철학 산책에서 소크라테스의 인기 없음에 대한 위안이라는 소제목이 있을까요? 돌직구를 날리는 소크라테스를 다수의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는 당시 인기 있던 연극 구름에서 소크라테스를 더할 수 없이 우스꽝스럽게 만들었죠. 풍자 시인 에우폴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찢어지게 가난한 수다쟁이 소크라테스를 혐오한다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사색하지만 다음 끼니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도 모를 지경이지. 세 번째로 소크라테스는 극단적 궤변론자 소피스트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상식적인 믿음을 고수하는 사람들에게 불쑥 당혹스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애돌아가며 치는 묘한 화법은 듣는 이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는 반문의 귀재였습니다. 네 번째,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 문제라는 관용구를 남겼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는 저서를 남기지 않았고 그에 대한 자료는 모두 다른 사람들이 쓴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소크라테스 문제라고 일컫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크라테스는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읽으면 그가 얼마나 가난했고 개성이 강했으며
자존심이 센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그 많은 걱정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선고받고 구명을 하지도 변명을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철학을 계속 이야기할 뿐이죠. 6번째, 소크라테스는 반민주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아테네 민주정치는 추첨이라든지 부정부패의 원천봉쇄라든지 놀라운 정치 제도였지만 그 안에 허점을 소크라테스는 보았고 이에 반대했죠. 존 스튜어트 밀은 말할 자유와 합리적 비판과 반대를 수호한 정치적 순교자라고 그를 일컬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순기능이 완벽하다면 왜 아테네인들은 소크라테스를 죽였을까요? 7번째,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은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특히 그와 대화할 때 소크라테스가 되받아치는 질문은 노란 가오리에 쏘인 것처럼 사람을 얼얼하게 만든다 라고 라케스는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와의 논쟁을 이길 수 없었죠. 그는 집요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의견을 설득해 나갑니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돌보는 일을 가장 중시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변명에는 검토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검토라는 단어가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는 성찰이라는 단어로 바꿔 생각하며 읽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1년 내내 한 가지 옷을 입고 다녔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검토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가난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교가 없었던 당시 상류층 자제들은 개인 교습을 받았어요. 소피스트들이 그 역할을 담당했고 소피스트들이 극단적으로 가기 전 그 논리들이 매우 정연했습니다. 아테네 시대에 수사하게 기록된 세련된 논변들은 오늘날에도 통용될 정도거든요. 그 시대에는 언변이 아주 중요했고 특히 정치인들에게는 필수적인 능력이었죠. 상류층 가회를 하며 고액의 수업료를 받던 소피스트들에 비해 소크라테스는 전혀 돈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탈옥을 권유한 크리톤에 의해 기록된 내용이 후대에 단순화되어 형성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테네의 법을 의인화해서 대화한 내용 속에 그 말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안 했다고 할 수도 있는 애매함이 있죠. 이 논거는 법 집행자들이 즐겨 인용해 왔는데요. 따라서 기득권자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썼던 글에 친구가 이게 왜 빠졌냐며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지독한 공처가였다. 그러네요.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도 공처가죠. 마누라가 제일 무섭다고들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맨발의 철학자였다. 신발을 신지 않았던 소크라테스는 가난의 절친이었죠. 소크라테스가 죽을 무렵에 아테네는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패했고 민심은 흉흉했으며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한 시기였어요.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소크라테스의 변명. 플라톤. 아테네인 여러분, 나를 고발한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나는 그들로 인해 나 스스로도 거의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진실을 가난 한은 그들이 사실상 아무것도 말한 게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많은 거짓말 가운데 유독 하나가 내겐 정말 놀라운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뭐냐 하면 내가 말하는데 능란하니까 여러분은 나한테 기만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곧바로 실제 행동을 통해 나한테서 논박당하리라는 걸,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데 어떤 식으로도 능란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단박에 논박당하리라는 걸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내겐 그들이 가진 가장 모렴치한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데 능란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 한은 말입니다. 그들이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라면 나로서도 내가 이들과 다른 방식으로긴 하지만 연설가라는 데 동의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말했던 대로 진실을 거의 혹은 아예 말한 게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나한테서는
여러분이 온전한 진실을 듣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테네인 여러분, 제우스의 맹세코 말하건대 여러분은 이 사람들의 말처럼 미사역으로 멋들어지게 꾸미거나 질서 있게 배열한 말이 아니라 그저 단어가 떠오르는 대로 두서없이 말하는 말을 나한테서 듣게 될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다른 기대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나이에 내가 젊은 애처럼 말을 지어내면서 여러분 앞에 나선다는 건 분명 적절하지도 않은 일일 테니까요. 그러니 정말이지 아테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는 이렇게 요구하고 청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수가 시장의 환전상 근처에서 내가 하는 말을 듣기도 했고 또 다른 어딘가에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내가 입버릇처럼 쓰던 말이 있지요. 내가 바로 그런 말을 쓰면서 항변하는 걸 여러분이 듣게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놀라워하거나 소란을 피우지는 마세요. 형편이 이렇거든요. 지금 난 70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재판정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곳 말투에는 그야말로 생소한 외국인의 처지지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실제로 외국인이라면 내가 양육받을 때 쓰던 바로 그 방언과 방식으로 말을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은 아마 나를 용서해 줄 게 틀림없을 텐데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해주길 요청합니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 정의로운 요청이죠. 말투가 어떤 방식인지는 문제 삼지 말고 그저 내가 정의로운 말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만 살펴보고 그것에만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재판관의 덕이고 연설가의 덕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테네 여러분, 우선은 내가 나에 대한 처음의 거짓 고발 내용과 처음 고발자들에 대해 항변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 고발 내용과 나중 고발자들에 대해 항변을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합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향해 나를 고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진실이라고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나는 아니토스와 그 주변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을 더 두려워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 역시 무섭긴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저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수를 어린 시절부터 곁에 붙들어 놓고 설득을 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진실된 게 없는 고발을 했던 저 사람들 말입니다. 고발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천상의 것들에 관해 사색하는 사람인데다가 지하의 온갖 것들을 탐색하기도 했으며 더 약한 논변을 더 강한 논변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테네 여러분, 이런 소문을 퍼뜨린 이 사람들이야말로 나에 대한 무서운 고발자들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신들도 안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이 고발자들은 다수이고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고발을 해왔으며 더욱이 아주 잘 믿어버리는 그런 나이에 여러분을 상대로 말하면서 항변하는 사람 하나 없이 순전히 결석재판으로 고발했으니까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말이 안 되는 건 그들의 이름조차 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희극 작가가 하나 있다는 것 빼고는 말입니다. 시기와 비방을 이용해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한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는 스스로도 설득된 상태에서 남들을 설득하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 모두가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1위로 올라오게 하거나 논박할 수 없고 순전히 그림자와 싸우듯 항변해야 하며 대답하는 사람 하나 없는 상태에서 논박해야 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도 내가 말하는 것처럼 나에 대한 고발자들이 두 부류라는 것, 즉 최근에 고발한 사람들이 하나요, 오래전에 고발한 사람들이라고 내가 말한 사람들이 다른 하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저 오래된 고발자들에 대해 먼저 항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은 저들이 고발하는 걸 먼저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이 나중 고발자들이 고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테네 여러분,
항변을 하면서 나는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들은 이 비방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한테서 제거하도록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뭔가 더 좋은 일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그리고 항변하면서 내가 뭔가 이루는 바가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난 생각하며 또 그것이 어떤 성격의 일이라는 걸 내가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일은 신의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가게 두고 나는 법에 복종하며 항변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고발이 무엇인지, 즉 나에 대한 비방을 생겨나게 한 출처였으며 결국 그 비방을 믿고서 멜레토스가 나에게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바로 그 고발이 무엇인지를 거론해 봅시다. 좋습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면서 비방을 했습니까? 이제 그들이 마치 정식 고발자들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의 고발장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땅 아래의 일들과 하늘의 일들을 탐구하고 더 약한 논변을 더 강하게 만들며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들을 가르침으로써 불의를 행하고 있고 주제넘은 일을 하고 있다. 고발장은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스스로도 아리스토파네스의 비극에서 보았으니까요. 즉 거기서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공중을 걷는다고 공언하기도 하고 다른 많은 허튼 소리를 해대면서 해먹에 실려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걸 여러분도 보았지요. 그렇다고 이런 알물 무시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런 것들에 대해 지혜롭다면 말입니다. 나 자신이 혹시라도 멜레토스가 원고로 나서는 이런 대단한 내용의 송사에 피고로 휘말리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다만 정말이지 아테네인 여러분, 나는 이런 것들과 전혀 무관합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들 가운데 다수를 증인으로 내세우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로서로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가 대화를 나누는 걸 들은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 내가 이런 것들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걸 짧게든 길게든 조금이라도 들은 적이 있는지 서로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나에 관해서 말하는 다른 것들 역시 이렇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실로 이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진실이 아니며 내가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에 손을 대어 돈을 받는다는 말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서 들었다면 그건 역시 진실이 아닙니다. 물론 나는 누군가가 레온티니 출신 고르기아스나 케오스 출신 프로티코스, 앨리스 출신 히피아스처럼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각자는 각 도시들로 가서 젊은이들을 설득할 수 있거든요. 그 젊은이들은 자기 시민들 가운데 누구와 교제를 나누길 바라든 그 사람과 거저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데, 그런 젊은이들에게 이들은 저들과의 교제를 그만두고 자기들과 교제하면서 돈을 지불하라고 또 감사까지 하라고 설득합니다. 하긴 또 다른 파로스 출신의 지혜로운 사람이 여기 있지요. 이 지역을 방문 중이라는 말을 내가 직접 들었어요. 소피스트들에게 다른 사람들 모두가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한 사람을 마침 만났거든요. 히포니코스의 아들 칼리아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물었지요. 그에게 두 아들이 있어서 한 질문입니다. 내가 말하길, 칼리아스, 당신의 두 아들이 망아지나 송아지였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알맞은 덕에 있어서 그들을 아름답고 훌륭하게 만들어줄 감독자를 구해 보수를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말조련사나 농부겠죠. 그런데 이제 그 둘이 인간이니 당신은 그들에게 어떤 감독자를 구해줄 작정입니까? 누가 이런 덕을, 즉 인간적이고 시민적인 덕을 아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아들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숙고해 본 적이 있으리라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만 누구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하고 내가 말했지요. 물론 있지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내가 누구고 어디 출신이며 얼마를 받고 가르치나요? 하고 말했습니다. 에우에노스입니다. 소크라테스. 파로스 출신이고 오문화를 받지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에우에노스가 정말로 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적당한 값을 받으며 가르치고 있다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거나 나 스스로도 이것들을 만약 알고 있다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겁니다. 하지만 아테네인 여러분, 나는 정말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에 대한 이 비방들이 어디서 생겨난 겁니까? 당신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티나는 일을 일삼지 않았는데도, 즉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른 류의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많은 소문과 이야기가 생기지는 않았을 게 분명하니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게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당신에 관해 함부로 추측하지 않게 될 테니까요. 하고 말입니다. 바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정의로운 말을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며 나 또한 나에게 이 이름과 비방을 만들어낸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에게는 내가 농담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려는 게 온전한 진실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나는 아테네인 여러분, 다름 아니라 어떤 지혜 때문에 이 이름을 얻게 된 거거든요. 이 지혜가 어떤 류의 지혜냐고요? 아마도 인간적인 지혜라 할 만한 바로 그런 지혜지요. 나는 이런 지혜에 있어서 정말로 지혜로운 것 같은데 방금 내가 말한 사람들은 아마도 인간에게 속하는 것보다 더 큰 어떤 지혜에 있어서 지혜로운 것 같거든요. 혹 그게 아니라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나로서는 정말 그 지혜를 알고 있지 않으며 내가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고 나를 비방하기 위해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테네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가 뭔가 떠벌려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부디 소란을 벌이지 말아주세요. 내가 하게 될 이야기는 내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한 분이라고 내가 거명할 분은 여러분을 믿을 만한 분이거든요. 즉 나는 내 지혜에 대해 그것이 정말 일종의 지혜인 건지 또 어떤 종류의 지혜인지에 대한 증인으로 델피에 있는 신을 여러분에게 내세울 겁니다. 여러분은 카이레폰을 아마 알 겁니다. 이 사람은 젊어서부터 내 동료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무리의 동료였고 여러분과 이번 망명을 함께 떠났다가 여러분과 함께 귀환하기도 했지요. 또 여러분은 카이레폰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 겁니다. 일단 하려고 마음먹은 일에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런 그가 언젠가 델피에 가서는 감히 신탁에 이것을 물었습니다. 부디 앞에서도 말했듯이 소란을 벌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는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피티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들에 관해서는 그 사람의 형제인 여기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증인이 되어줄 겁니다. 그 사람은 이미 고인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에 대한 비방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막 여러분에게 가르쳐줄 참이니까요. 이 말들을 듣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신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의 이 수수께끼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난 나 자신이 크든 작든 어떤 점에서도 지혜롭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지혜롭다고 주장할 때 그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그는 절대 거짓말을 말하지는 않으니까 말이다. 그건 법도상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거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놓고 고심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과 같은 그것을 탐색해 보기로 어렵사리 방향을 잡았지요. 이제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에 대한 비방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막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줄 참이니까요. 이 말들을 듣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신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의 이 수수께끼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 난 나 자신이 크든 작든 어떤 점에서도 지혜롭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지혜롭다고 주장할 때 그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그는 절대 거짓을 말하지는 않으니까 말이다. 그건 법도상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거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놓고 고심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과 같이 그것을 탐색해 보기로 방향을 잡았지요. 나는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갔습니다. 어디에선가 할 수 있다면 거기서 그 예언을 논박하고 신탁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여기 이 사람이 나보다 지혜로운데 당신은 내가 그렇다고 말했지요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꼼꼼히 살펴보았는데요. 내가 굳이 이름을 말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는 정치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살펴보면서 또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거니와 특히 그 자신에게 지혜롭다고 여겨지긴 하지만 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나는 그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실은 아니라는 걸 그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난 이 사람에게도 다른 많은 참석자들에게도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난 떠나오면서 나 자신에 관해 추론을 했습니다. 이 사람보다는 내가 더 지혜롭다. 왜냐하면 우리 둘 다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반면 나는 내가 실제로 알지 못하니까 바로 그렇게 알지 못한다고 생각도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나는 적어도 이 사람보다는 이 점에서 조금은 더 지혜로운 것 같아.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라고요. 거기서 떠나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즉 저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갔는데 역시 사정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내게 들었고 그런 점에서 나는 그 사람에게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차례차례 찾아다녔습니다. 내가 미움을 사고 있다는 걸 깨닫고 고통스럽고 무서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신의 일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탁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를 따져보고 있던 나로서는 뭔가 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모두에게로 가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테네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 하는 말인데요. 정말로 나는 다음과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신의 뜻에 따라 탐색을 하는 나로서는 가장 명망이 높은 사람들은 사실상 최대로 모자란 사람들인 반면 그들보다 더 형편없다고 여겨지는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현명함과 관련해 더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나의 편력을 예언이 논박될 수 없는 것이 되게 하려고 마치 어떤 노역들을 수행하듯 펼친 나의 편력을 보여주어야겠습니다. 정치인들 다음으로 나는 시민들에게, 즉 비극 시인들과 다티람보스 시인들 그리고 기타 다른 시인들한테 갔습니다. 거기서 나 자신이 그들보다 더 무지하다는 걸, 그게 드러나고 있는 현장에서 바로 포착하겠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공을 들여 지은 걸로 내게 보이는 그들의 시들을 택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에게서 뭔가 배우는 것이 있겠거니 기대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가 수치스럽군요. 하지만 말해야겠어요. 그들 자신이 지은 것에 관해서 사실상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그들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었을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시인들에 관해서도 잠깐 사이에 다음과 같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짓는 것들을 지혜로 짓는 게 아니라 예언자들과 신탁 전달자들이 그렇듯 모종의 본성에 따라서 신지펴서 짓는다는 걸 말입니다. 예언자들과 신탁 전달자들도 많은 멋진 것들을 말하긴 하지만 자기들이 말하는 것들 가운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거든요. 시인들도 바로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게 내겐 분명히 보였습니다.
또 동시에 나는 그들이 자기들의 시 짓는 기술 때문에 자기들이 실은 지혜롭지 않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인간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나는 떠나오며 생각했지요. 내가 그들보다 뛰어난 거라고. 정치인들보다 뛰어났던 바로 그 점에서 그들보다도 뛰어난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나는 수공 기술자들한테 갔습니다. 나 자신이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는 걸 난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 사람들은 많은 멋진 것들을 안다는 걸 내가 발견하게 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점에서는 나의 기대가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고 그런 면에서 나보다 더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인 여러분, 내가 보기에 그 훌륭한 장인들도 시인들과 똑같은 잘못을 갖고 있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기술을 멋지게 실행해내니까 다른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또한 내가 보기에는 그들의 이 실수가 저 지혜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내가 나 자신에게 신탁 대신에 이렇게 물을 정도였죠. 지금 내 상태 그대로, 즉 저들의 지혜에 있어서 조금도 지혜롭지 않고 저들의 무지에 있어서 무지하지도 않은 채로 있게 되기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저들이 가진 것 둘 다를 가지기를 택할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 나는 나 자신과 신탁에게 지금 내 상태 그대로 있는 게 내게 유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바로 이런 검토로부터 나에 대한 많은 미움이 생겨났는데 그 미움은 어찌나 가혹하고 혹독한 것이었는지 많은 비방이 그것으로부터 생겨났고 또 내가 내 이름으로 즉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될 정도였습니다. 내가 어떤 주제에 관해 다른 누군가를 논박해낼 때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은 매번 나 자신이 그 주제에 관해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은 여러분, 신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우며 이 신탁을 통해서 인간적인 지혜는 거의 혹은 아예 가치가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은 소크라테스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 이름은 그냥 덧붙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를 본으로 삼으면서 말이죠. 마치 인간들이여 그대들 가운데 누구든 소크라테스처럼 자기가 지혜와 관련해서 참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여전히 돌아다니면서 신의 뜻에 따라 이런 것들을 찾고 탐문합니다. 내지인 중에서든 외지인 중에서든 지혜롭다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을 상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혜롭지 않다고 여겨질 때는 신을 도와 그가 지혜롭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분주함으로 인해 국가의 일이든 집안 일이든 뭔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할 여유가 내게는 없었고 오히려 나는 신에 대한 봉사 때문에 극도로 가난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여유가 많은 젊은이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아들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날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검토받는 걸 들으며 즐거워합니다. 또 그들은 자주 나를 직접 흉내내다가 결국 다른 사람들을 검토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거의 혹은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간들 가운데 세고 셌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에게서 검토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화를 내면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지극히 부정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젊은이들을 망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하면서 무엇을 가르치면서 그러는 거냐고 누군가가 그들에게 물으면 그들은 아무 할 말 없고 그저 모르지만 당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지혜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깎아내리는데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즉, 천상의 것들과 지하의 것들, 신들을 믿지 않는다, 더 약한 논변을 더 강한 논변으로 만든다와 같은 말들 말입니다. 내 생각에 그들은 진실을, 즉 그들이 아는 척하지만 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게 확연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싫어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명예를 사랑하고 열정적이며 다수여서, 그리고 나에 관해 짜임새 있고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어서 오래전부터 열렬히 펼친 그들의 비방이 여러분의 귀를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바로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 멜레토스와 아니토스와 리콘이 나를 공격했는데, 멜레토스는 시인들을 대변해, 그리고 아니토스는 장인들과 정치인들을 대변해, 또 리콘은 연설가들을 대변해서 성을 내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했던 대로 내가 그토록 대단하게 돼버린 이 비방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에게서 제거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놀랍게 여길 겁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을 위한 진실이며 나는 여러분에게 크든 작든 조금도 숨기거나 얼버무리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것들로 해서 내가 미움을 사고 있다는 걸 나는 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또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즉, 이런 게 나에 대한 비방이며 또 그런 까닭들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금이든 나중이든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탐색해 보면 실제로 그렇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처음에 나를 고발한 사람들이 고발했던 것들에 관해서는 이것으로 여러분을 향한 항변이 충분히 되었다고 해둡시다. 이제부터는 자기 말로는 훌륭하고 애국자라는 멜레토스와 나중 고발자들에 대해 항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 사람들이 또 다른 고발자들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번엔 이들의 고발장을 거론해 봅시다. 그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망치고 국가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다른 새로운 신령스러운 것들을 믿음으로써 불의를 행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발 내용은 이 비슷한데요. 이 고발 내용의 각 항목을 하나씩 검토해 봅시다. 그러니까 멜레토스는 내가 젊은이들을 망침으로써 불의를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인 여러분, 나는 오히려 멜레토스가 불의를 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조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일들에 관해 진지한 척, 마음을 쓰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경솔하게 법정에 세움으로써 진지한 일을 장난으로 대한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걸 여러분에게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레토스, 어서 나에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젊은이들이 가능한 한 가장 훌륭하게 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나요? 나는 물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분들에게 말해보세요. 누가 그들을 더 훌륭하게 만듭니까? 당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한은 알고 있을 게 분명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당신 주장대로라면 당신은 그들을 망치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바로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며 나를 이분들 앞에 세워 고발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더 훌륭하게 만드는 사람은 그럼 누구인지 어서 말해보세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알고 있나요, 멜레토스? 당신이 잠자코 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걸. 그런데도 당신에겐 이게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지 않나요? 이제 또 내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것, 즉 당신이 조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라고 여겨지지 않나요? 자, 훌륭한 양반 말해보세요. 누가 그들을 더 훌륭하게 만듭니까? 법률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묻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가장 훌륭한 양반, 그게 아니라 어떤 인간이냐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바로 이것, 즉 법률들을 아는 게 누구냐 말입니다. 여기 이분들 재판관들입니다. 소크라테스. 무슨 말인가요, 멜레토스? 이분들이 젊은이들을 교육해서 그들을 더 훌륭하게 만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분들 전부가 그런가요? 아니면 이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안 그런가요? 전부가 그렇지요. 헤라 여신을 걸고 말하건대 참 반가운 말을 해주었네요. 이득을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고 셌다니 말이에요. 그건 그렇고 그럼 이건 어떤가요? 여기 방청객들은 그들을 더 훌륭하게 만듭니까? 아닙니까? 이분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럼 평의회 의원들은 어떤가요? 평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멜레토스, 그렇다면 미네에 속한 사람들, 즉 미네 구성원들, 이 젊은이들을 망치는 걸까요? 아니면 저 사람들도 전부 그들을 더 훌륭하게 만드나요? 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빼놓고 아테네인들 전부가 그들을 아름답고 훌륭하게 만드는데 나만 그들을 망치고 있는 것 같군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건가요? 바로 그걸 내가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간파한 대로라면 난 정말 큰 불운에 처한 자로군요. 그런데 나에게 대답해 주세요. 말들의 경우도 그렇다고 당신은 정말로 생각하나요? 인간들 전부가 그것들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반면 망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것과 정반대로 더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거나 아주 소수, 즉 말 조련사들인 반면 많은 사람들은 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것들을 다룰 경우 그것들을 망치는 건가요? 후자가 아닌가요, 멜레토스? 말들의 경우든 다른 모든 동물들의 경우든 말입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당신과 아니토스가 아니라고 하든 그렇다고 하든 말입니다. 하기야 단 한 사람만이 젊은이들을 망치고 다른 사람들은 이득을 준다면 젊은이들에게는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죠. 하지만 멜레토스, 당신은 젊은이들에게 신경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 또 당신 자신의 무관심을, 즉 당신은 나를 법정에 세운 사안들에 전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걸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어요. 자, 멜레토스, 제우스 신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해보세요. 쓸만한 시민들 사이에서 사는 게 더 좋은가요? 아니면 사악한 시민들 사이에서 사는 게 더 좋은가요? 이봐요. 대답해봐요. 알다시피 전혀 어렵지 않은 걸 묻고 있으니까요. 사악한 사람들은 늘 자기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나쁜 일을 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뭔가 훌륭한 일을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득을 얻기보다 오히려 해를 입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나요? 대답하세요. 훌륭한 양반, 법도 대답하기를 명하니 말입니다. 해를 입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나요? 물론 없습니다. 자, 그럼 젊은이들을 망치고 더 사악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나를 여기 법정에 세울 때 당신은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다고 본 건가요? 아니면 그럴 의도 없이 그런다고 본 건가요? 물론 의도적으로 그런다고 본 거죠. 뭐라고요, 멜레토스? 그 나이에 당신이 이 나이에 나보다 그토록 더 지혜로워서 당신은 나쁜 사람들은 늘 자기들과 가장 이웃해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훌륭한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있는 반면 나는 내가 함께 있는 사람들 중 누군가를 몹쓸 사람으로 만들면 그 사람에게서 뭔가 나쁜 일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는 것조차도 모를 만큼 심각한 무지 상태에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대단히 나쁜 일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멜레토스, 이것들과 관련해서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아요. 또 인간들 가운데 다른 어느 누구도 당신을 믿지 않으리라 생각해요. 오히려 내가 망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망치고 있다 해도 그럴 의도 없이 그런 것이어서 어쨌든 당신은 둘 중 어느 쪽으로 보든 틀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럴 의도 없이 망치고 있다면 그런 잘못들, 즉 의도하지 않은 잘못을 가지고 여기 법정에 세우는 게 법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잡아놓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게 법이지요. 내가 알게 된다면 적어도 그럴 의도 없이 내가 하는 일만큼은 멈출 게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나와 함께 하면서 가르치는 건 회피하고 거부한 채 그저 여기 법정에 세웠지요. 배움이 아니라 처벌이 필요한 사람들을 여기에 세우는 게 법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실로 아테네인 여러분, 이건 이미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멜레토스는 이 일에 크게든 작게든 도대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멜레토스,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젊은이들을 어떻게 망치고 있다고 당신은 주장하는 건가요? 혹은 당신이 썼던 고발장의 내용 맞다나 국가가 믿는 신들을 믿지 말고 다른 새로운 신령스러운 것들을 믿으라고 가르침으로써 망치고 있다는 게 아주 분명한 건가요? 내가 이걸 가르침으로써 망치고 있다고 당신은 말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바로 그걸 내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멜레토스, 지금 우리 논의의 대상인 바로 이 신들이 보는 앞에서 나와 여기 이 분들에게 좀 더 분명하게 말해주세요. 나로서는 이해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내가 어떤 신들이 있다는 걸 믿으라고 가르치긴 하지만 그때 그 신들이 국가가 믿는 바로 그 신들이 아니라 다른 신들이라고 당신이 말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바로 이것, 즉 다른 신들이라는 게 당신이 나를 고발하는 혐의점인지, 아니면 내가 나 자신도 신들을 아예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당신이 주장하는 건지 말입니다. 후자를, 즉 당신이 전적으로 신들을 믿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람 멜레토스,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래, 내가 다른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는 해나 달이 신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건가요? 제우스의 맹세코 이분은 안 믿습니다. 재판관 여러분, 해는 돌이고 달은 흙이라고 주장하니까요. 친애하는 멜레토스, 당신은 아낙사고라스를 고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또 여기 이분들을 그토록 무시해서 클라조메나이 출신 아낙사고라스의 책들이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지 못할 정도로 이분들이 문맹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게다가 젊은이들이 이런 것들을 나한테서 배운다는 건가요? 기회가 있을 때 오르케스트라에서 많아봐야 1드라크마만 주면 얼마든지 그것들을 살 수 있고, 그러다가 소크라테스가 자기 이야기라고 주장할 때면 비웃어 줄 수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들인데 말이에요. 아니, 제우스 신이 보는 앞에서 묻는데 당신한텐 정말 내가 이렇게 보이나요? 내가 어떤 신도 있지 않다고 믿는다는 건가요? 그래요. 제우스의 맹세코 어떤 식으로도 없다고 믿죠. 당신은 정말 믿을 수 없네요, 멜레토스. 내가 보기에 당신 자신도 물론 당신을 믿을 수 없을 거고요. 내가 보기에 여기 이 사람은 아테네인 여러분 아주 방자하고 방종하며 순전히 모종의 방자함과 방종과 젊은 혈기로 이런 고발을 한 거거든요. 그는 마치 수수께끼를 만들어 나를 시험하려 하는 사람과 같으니까요. 소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소크라테스가 과연 내가 장난삼아 자기 모순적인 말을 할 때 알아차리게 될까? 아니면 그 사람과 나머지 듣는 사람들이 나한테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게 될까 하고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자기 고발장에서 스스로 자기 모순적인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마치 소크라테스는 신들을 믿지 않지 않으면서 신들을 믿음으로써 불의를 행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농담하는 사람이나 할 법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게 됐는지 나와 함께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우리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멜레토스. 그리고 여러분은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부탁했던 걸 잘 기억해 주세요. 내가 나한테 익숙한 방식으로 논의를 하더라도 소란을 벌이지 말아달라는 부탁 말입니다. 멜레토스, 인간에 관련된 활동들은 있다고 믿으면서 인간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인간들 가운데 있나요? 대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저런 말들로 자꾸 소란을 벌이지 못하게 해주시고요. 말들은 믿지 않으면서 말에 관련된 활동들은 믿는 사람이 있나요? 혹은 피리 연주자들은 있다고 믿지 않으면서 피리 연주에 관련된 활동들은 믿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가장 훌륭한 양반, 당신이 대답하고 싶지 않다면 내가 직접 당신과 여기 이 다른 분들을 위해 말할 거요. 하지만 적어도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만은 대답해 주십시오. 신령스러운 활동들은 있다고 믿으면서 신령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기 이 분들의 강요로 어렵사리 대답을 해주니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내가 신령스러운 것들은 믿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한다고 주장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들이 새로운 것들인지 오래된 것들인지는 상관없고요. 어쨌거나 당신 말에 따르면 나는 적어도 신령스러운 것들은 믿고 있는 것이고, 게다가 당신은 고발장에서 이것들에 대해 서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령스러운 것들을 믿고 있다면
분명 내가 신령들 또한 믿고 있다는 것이 아주 필연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요. 대답을 안 하니 당신도 동의하는 걸로 치겠습니다. 그런데 신령들은 신들이거나 신들의 자식들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나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물론 그렇지요. 그렇다면 당신 주장대로 내가 신령들을 믿고 있는 거라고 할 때 신령들이 일종의 신들이라면 그건 당신이 수수께끼를 내며 장난치는 거라고 내가 말한 바로 그것이 될 겁니다. 즉 내가 신들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또 내가 신령들을 믿고 있는 한은 다시 내가 신들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신령들이 신들의 자식들이라면 즉 님프들에게 태어났거나 아니면 그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다른 누군가에게서 태어난 모종의 서출 자식이라면 인간들 가운데 누가 신들의 자식들은 있다고 믿으면서 신들은 안 믿을 수 있을까요? 이는 누군가가 말들과 나귀들의 새끼들, 즉 노새들은 믿으면서 말들과 나귀들이 있다는 건 믿지 않을 때와 꼭 마찬가지로 엉뚱한 일일 테니까 말입니다. 아니 멜레토스, 당신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 볼 양이거나 혹은 무슨 진실된 제목으로 나를 고발해야 할지 막막해서가 아니라면 이런 고발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당신이 인간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지성을 가진 그 어느 누구든 설득해낼 수 있을지, 즉 신령스러운 것들을 믿는 사람이 신적인 것들 역시 믿는 건 아니라고, 또 더 나아가 바로 그 동일한 사람이 신령들과 신들과 영웅들 역시 믿는 건 아니라고 설득해낼 수 있을지, 그런 설득을 해낼 재간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사실 아테네인 여러분, 내가 멜레토스의 고발장 내용처럼 불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에 많은 항변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것들로 충분합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나에 대해 많은 미움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생겨나 있다는 게 진실이라는 건 잘 알아두세요. 또 나를 잡을 게 바로 이겁니다. 멜레토스도 아니토스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시기입니다. 그것들이 분명 다른 많은 훌륭한 사람들도 잡았고 또 내 생각에 앞으로도 계속 잡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내게서 멈추게 되지 않을까 무서울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누군가가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소크라테스, 당신은 지금 당신을 죽을 위험에 처하게 만든 그런 류의 일을 추구했던 게 수치스럽지도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럼 나는 이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정의로운 말로 대답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여보시오, 아름답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서 자기가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지, 부정의한 일을 하고 있는지, 훌륭한 사람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나쁜 사람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만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위험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고 당신이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당신의 바로 그 논변대로라면 반신 영웅들 가운데 트로이에서 삶을 마친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될 테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테티스의 아들이 그렇지요. 그는 수치스러운 일을 참고 견디는 것에 견주어 그 위험을 아주 가볍게 여겼지요. 그래서 여신인 어머니가 헥토르를 죽일 작정을 하고 있는 그에게 내가 기억하기로 대략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즉, 얘야, 내가 동료 파트로클로스가 당한 죽음에 대해 복수를 해서 헥토르를 죽이게 되면 너 자신이 죽게 된단다. 헥토르 다음엔 죽을 운명이 곧바로 너에게 예비되어 있단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이 말을 듣고도 죽음과 위험은 사소하게 여긴 반면 비겁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일과 친구들을 위해 복수하지 못하는 일을 훨씬 더 무서워해서 이렇게 말했지요. 곧바로 죽어도 좋습니다. 불의를 행한 사람에게 대가를 받아낸다면 말입니다. 그래야 여기 구부러진 배 곁에서 비웃음의 대상으로 대지의 짐으로 남아있지 않게 되겠지요. 라고 말입니다.
설마 그가 죽음과 위험에 신경을 썼다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실상은 이렇습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누군가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자리에 자기 자신을 배치했거나 혹은 지휘관이 배치해 주었다면 그게 어디든 그 자리에 남아서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고 난 생각합니다. 죽음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수치스러운 것보다 먼저 계산에 넣는 일은 아예 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테네인 여러분, 내가 포테이다이아에서든 암피폴리스에서든 델리온에서든 나를 지휘하라고 여러분이 직접 뽑아준 지휘관들이 나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는 다른 누구라도 그랬듯이 저 사람들이 명령한 그 자리에 남아서 죽을 위험을 무릅썼으면서 이제 신이 명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즉 내가 생각하고 또 이해한 바에 따르면 내가 지혜를 사랑하면서 그리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검토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신이 나에게 명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죽음이든 다른 어떤 일이든 두려워해서 배치된 자리를 떠난다고 한다면 난 무서운 일을 저질러 버린 게 될 거예요. 그건 그야말로 무서운 일일 겁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그럴 때는 내가 예언에 불복하고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지혜롭지 않은데도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신들이 있다고 믿지 않는 거라 여기며 누군가가 나를 재판정에 세운다 해도 정의로운 일이 될 겁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데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에 다름 아니거든요. 그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아무도 죽음을 알지 못하는데 그것이 심지어 인간에게 생길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 가운데 최대로 좋은 것인지조차 알지 못하는데 그들은 그것이 나쁜 것들 가운데 최대로 나쁜 것임을 마치 잘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것을 무서워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 비난받을 만한 무지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마도 나는 이만큼 그리고 이 점에서 많은 사람들과 다르며 내가 실로 누군가보다 어떤 점에서 더 지혜롭다고 주장한다면 바로 이 점에서일 겁니다. 즉, 하데스의 일들에 관해서는 충분히 알지 못하니까 생각도 또한 그렇게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점 말입니다. 그런데 불의를 행하는 일과 그게 신이건 인간이건 자기보다 더 훌륭한 이에게 불복하는 일이 나쁘고 추하다는 건 내가 압니다. 그러니 나쁘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 나쁜 것들보다 우선하여 좋은 것인지조차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도 피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니토스의 말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나를 방면한다고 해봅시다. 그는 애초에 내가 여기 법정에 서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일단 내가 법정에 선 이상은 나를 죽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요. 내가 방면되면 그땐 여러분의 아들들이 소크라테스가 가르치는 것들을 업으로 삼아 추구함으로 해서 모두 완전히 망쳐지게 될 거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말에 대응하여 여러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소크라테스, 이번엔 우리가 아니토스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당신을 방면합니다. 다만 더 이상 이런 탐색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도 지혜 사랑하는 일을 하지도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방면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 일을 하다 잡히면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자, 내가 말했던 대로 이런 조건을 달고 여러분이 나를 방면한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여러분보다 오히려 신에게 복종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숨쉬고 있고 할 수 있는 한 지혜 사랑하는 일,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또 매번 내가 여러분 중 누구와 만나게 되든 그에게 명료하게 보여주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가장 훌륭한 양반, 당신은 지혜와 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명성이 높은 국가인 아테네 사람이면서 돈이 당신에게 최대한 많아지게 하는 일은 그리고 명성과 명예는 돌보면서도 현명함과 진실은 그리고 영혼이 최대한 훌륭해지게 하는 일은 돌보지도 신경 쓰지도 않는다는 게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이 일을 제기하면서 자기는 돌보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나는 곧바로 그를 놓아주거나 내가 가버리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묻고 검토하고 논박할 겁니다. 그런데 그가 덕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내게 들면 나는 그가 가장 많은 가치를 지닌 일은 가장 하찮게 여기며 더 보잘것없는 일은 더 중시하고 있다고 비난할 겁니다. 나는 내가 만나게 되는 그 누구에게든 이런 일들을 할 겁니다. 젊은이든 나이든이든 외지인이든 내지인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내지인인 여러분에게는 더 그렇게 할 겁니다. 나와 가문이 더 가까운 만큼 말입니다. 이것들을 신이 명령하고 있거니와 내 생각에 여러분에게 신에 대한 나의 봉사보다 더 큰 조응이 도대체 이 나라에 생겨난 적이 전혀 없으니까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가운데 젊은이에게나 나이드니에게나 영혼을 돌보는 것보다 우선해서 혹은 그것과 비슷한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육체나 돈을 돌보지 말라고 설득하는 일이거든요. 돈으로부터 덕이 생기는 게 아니라 덕으로부터 돈과 인간들에게 좋은 다른 모든 것들이 사적인 영역에서든 공적인 영역에서든 생깁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하면서 내가 젊은이들을 망치고 있는 거라면 이 말들은 해로운 게 되겠지요. 하지만 내가 이런 말들과는 다른 말들을 한다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그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아니토스의 말을 따르든 안 따르든 그리고 나를 방면하든 안 하든 하십시오. 어쨌든 나는 비록 여러 번 죽게 될 거라 해도 다른 일들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라고 난 말할 겁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소란 버리지 말고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했던 걸 계속 지켜주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소란을 버리지 말고 듣고 있어 달라 했던 것 말입니다. 내 생각에 듣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이득이 되기도 할 테니까요. 어쨌든 여러분이 아마도 고함을 지를 만한 다른 말들을 내가 또 할 작정이어서 하는 말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 점을 잘 알아두면 좋겠는데 이제까지 내가 말한 것과 같은 류의 사람인 나를 여러분이 죽인다면 여러분 자신한테보다 나한테 더 큰 해를 주지는 못하게 될 거니까요. 멜레토스도 아니토스도 나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그런 능력조차 없을 테니까요. 더 훌륭한 사람이 더 형편없는 사람에게서 해를 입는다는 건 법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하는 말입니다. 물론 그가 아마도 나를 죽이든 추방하든 명예를 빼앗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어쩌면 그 사람은 그리고 아마 다른 누군가도 이것들이 크게 나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하는 것, 즉 사람을 부정의하게 죽이려 시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인 여러분, 지금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항변을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즉 여러분이 나에게 유죄표를 던짐으로 해서 신이 여러분에게 준 선물에 대해 뭔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려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날 죽인다면 이런 류의 다른 사람은 쉽게 발견하지 못할 테니까요. 좀 우습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을 하자면 그야말로 마치 크고 혈통 좋지만 큰 덩치 때문에 굼뜨고 어떤 등해가 있어서 일깨워줄 필요가 있는 말과 같은 국가에 신이 붙여놓은 그런 사람 말입니다. 신은 나를 바로 그런 사람으로 국가에 붙여놓은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여기저기 빠짐없이 찾아가 붙어앉아 여러분 각자를 일깨워주고 설득하고 꾸짖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류의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쉽게 생겨나지 않을 거고 여러분이 내 말을 따르면 나를 아껴두는 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마치 꾸벅꾸벅 졸다가 깨어난 사람들처럼 짜증을 내면서 아니토스의 말을 따라 나를 탁 때려서 쉽게 죽이고는 나머지의 삶을 쿨쿨 자면서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신이 여러분을 걱정해
다른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지 않는 한은 말입니다. 내가 바로 신이 이 나라에 선물로 주었다고 할 만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부터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숱한 세월 동안 나 자신의 일들은 일절 돌보지 않았고 집안 일들을 돌보지 않은 채 방치하고도 견딘 반면 여러분의 일은 줄곧 해왔다는 것, 이것은 인간에게 속한 일 같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이런 일들에서 뭔가 이득을 얻고 있다든지 보수를 받으며 이런 권고를 하고 있다면 그런 행동을 할 만한 어떤 이유를 갖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직접 보고 있습니다. 고발자들이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그토록 뻔뻔스럽게 고발을 하면서도 적어도 이것, 즉 내가 누군가에게서 보수를 받아내거나 요구한 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증인을 내세우는 뻔뻔스러움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건 말입니다. 나로서는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충분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증인을 내세울 수 있거든요. 나의 가난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조언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참견도 하면서 공적으로는 여러분의 무리 앞에 올라와 국가를 위해 조언하는 일에 엄두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어쩌면 이상한 일이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까닭은 내가 여러 번 여러 곳에서 그 말을 하는 걸 여러분이 직접 들은 적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어떤 신적인 혹은 신령스러운 것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멜레투스가 고발장에 서서 희화화한 것도 바로 이것이고요. 내겐 이것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어요. 어떤 목소리가 생겨나는데 생길 때마다 늘 내가 하려는 일을 못하게 말리긴 해도 하라고 부추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반대한 게 바로 이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 반대는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테네인 여러분, 이 점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었으면 하는데 내가 오래전에 정치적인 활동을 하려고 시도했더라면 오래전에 이미 죽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부디 진실을 말하고 있는 나에게 화를 내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에게든 다른 어떤 다수 대중에게든 진정성 있게 반대해 많은 불의와 불법이 국가에 생겨나는 것을 막으면서도 목숨을 보전한 사람은 인간들 가운데 아무도 없거든요. 오히려 참으로 정의를 위해 싸우려는 사람은 잠깐 동안이라도 목숨을 보전하겠다고 한다면 공적인 삶이 아니라 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것들에 대한 커다란 증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말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존중에 맞이하는 실제 행동들을 증거로 제시하겠습니다. 자,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말할 테니 들어보십시오. 내가 죽음이 무서워서 어느 누구에게든 정의에 반하여 굴복하지 않으리라는 것, 굴복하지 않아서 곧장 죽게 되더라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게 될 건 재판장에서 흔히 듣는 조야한 말들이긴 하지만 진실된 말들입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나는 국가의 다른 관직은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지만 평의회 의원이 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안티오키스 부족이 평의회 운영을 맡고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이 해전을 하던 사람들을 건져주지 못한 10명의 장군을 병합해 심리하자고 의결했을 때가 말입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 모두가 인정한 바 있듯이 불법적인 것이었지요. 그때 평의회 운영위원 가운데 나만 여러분이 법에 반하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고 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연설가들은 나를 고발하고 체포할 태세였고 여러분은 그러라고 촉구하며 목청을 돋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나는 내가 옥살이나 죽음이 두려워서 정의롭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여러분 편에 서기보다는 오히려 법과 정의의 편에서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아직 민주정 치하일 때의 일이지요. 그런데 과두정이 들어서자 이번에는 30인 통치자들이 사람을 시켜 나를 비롯한 5사람을 원형청사로 불러서는
살라미스에 가서 살라미스 사람 레온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죽일 작정으로 말이죠. 저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들을 숱하게 명령하곤 했습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의 죄악에 물들이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하지만 그때 나는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또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난 죽음에 대해서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지만 부정의한 어떤 일에 불경건한 어떤 일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온통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저 정권이 아주 강고하긴 했지만 어떤 부정의한 일을 저지르게 될 정도의 공포로 나를 몰아넣지는 못했거든요. 우리가 원형청사에서 나왔을 때 네 사람은 살라미스로 가서 레온을 잡아왔지만 나는 헤어져 집으로 갔죠. 만일 그 정권이 빠르게 무너져 버리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일 때문에 난 죽었을 겁니다. 이것들에 대해 여러분에게 증언해 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가 공적인 활동들을 했다면, 그리고 훌륭한 사람에게 걸맞는 활동을 하면서 정의의 편에 보탬을 주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하듯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 많은 세월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아테네인 여러분, 인간들 가운데 다른 어느 누구라도 그러지는 못할 테니까요. 나는 일생 동안 공적 영역에서도 줄곧 그런 류의 사람이었고 사적 영역에서도 똑같다는 게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도대체 어느 누구에게도, 즉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거니와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기로 내 제자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정의에 반해 동조해 본 적이 전혀 없으니까요. 도대체 어느 누구에게도, 즉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거니와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기로 내 제자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정의에 반해 동조해 본 적이 전혀 없으니까요. 실은 난 도대체 어느 누구의 선생도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젊은이든 나이든 이든 간에 누군가가 내가 말을 하면서 나 자신의 일들을 하는 걸 듣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도대체 어느 누구에게도 인색하게 굴어본 적이 없고, 돈을 받으면 대화를 나누지만 안 받으면 안 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부자에게든 가난한 사람에게든 똑같이 나에게 질문하라고 나 자신을 내어놓고 누군가가 대답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를 원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그 어떤 배울 거리를 약속한 적이나 가르친 적이 없었는데, 이들 가운데 누군가가 쓸만한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그 책임을 떠맡는다는 건 정의로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언젠가 나한테서 뭔가를 개인적으로 배우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면 그는 진실되지 않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아두세요. 하지만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나와 더불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즐거워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이미 들었습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온전한 진실을 난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롭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검토받는 것을 들으면서 즐거워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건 여간 즐거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신이 나에게 하라 명한 거라고, 예언을 통해서든 꿈을 통해서든 혹은 또 다른 어떤 신적인 섭리가 인간에게 무슨 일이 됐든 어떤 일을 하라고 명할 때 쓰는 온갖 방식으로 명한 거라고 나는 주장합니다. 이것들은 아테네인 여러분, 진실이기도 하고 또 쉽게 검증이 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젊은이들 가운데 일부는 망치는 중이고 일부는 이미 망쳤다면, 또 그들 가운데 누구라도 나이가 든 후에 그들이 젊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뭔가 나쁜 조언을 한 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분명 그들은 지금 이 자리에 직접 올라와서 나를 고발하고 안갚음을 했어야 하니까요. 혹 자신이 직접 그렇게 할 의향이 없더라도 저들의 집안 사람들 가운데 아무라도 아버지든 형제든 아니면 다른 친척이든 간에 지금 기억하고 안갚음을 했어야 합니다. 자기들의 집안 사람들이 나한테서 뭔가 나쁜 일을 겪었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어찌되었건 그들 가운데 많은 이가 여기 와 있고 내 눈에도 보이네요.
우선 클리톤이 여기 있어요. 나와 동년배요, 같은 마을 사람입니다. 여기 이 클리토 블루스의 아버지고요. 다음으로는 스페토스 출신의 리사니아스가 있네요. 여기 이 아이스키네스의 아버지죠. 또 캐시피아 출신 안티폰이 여기 있네요. 에피게네스의 아버지죠. 거기다 또 다른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나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며 지냈던 사람들이죠. 테오조티테스의 아들 니코스트라토스는 테오도토스의 형제고요. 하지만 테오도토스는 이미 고인이 되었으니 딴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그 사람만큼은 자기 형제에게 간청할 수가 없겠지요. 또 데모토코스의 아들 피랄리오스가 여기 있습니다. 테아게스가 그의 형제였죠. 그리고 여기 아리스톤의 아들 아데이만토스가 있네요. 여기 이 플라톤이 그의 형제고요. 아이안토도로스도 있네요. 여기 이 아폴로도로스가 그의 형제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을 나는 여러분에게 거명할 수 있는데 멜레토스는 자기 연설 도중에 그들 가운데 누군가를 증인으로 내세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잊었다면 지금 증인을 내세우게 하고 그 비슷한 어떤 할 말을 갖고 있다면 말하게 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이와는 정반대로 여러분은 그들 모두가 멜레토스와 아니토스의 말대로라면 그들의 집안 사람들을 망치는 사람, 즉 그들에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망쳐진 당사자들이야 어쩌면 나를 도울 이유를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망침을 당하지 않은 이미 나이들 대로 든 사람인 이들의 친척들이 나를 도울 무슨 다른 이유를 갖고 있을까요? 멜레토스는 거짓을 말하고 있지만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다는 그런 옳으면서도 정의로운 이유 말고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까 말입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항변할 수 있겠다 싶은 건 대략 이런 것들이고 다른 것들이 있다 해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자신의 경우를 떠올리며 언짢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는 지금의 이 송사보다 작은 송사를 치르면서도 가능한 많은 동정을 사기 위해 자기 애들과 다른 많은 집안 사람들과 친구들을 올라오게 해서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재판관들에게 간청하고 탄원했더랬는데 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 말입니다. 그것도 극단적인 위험을 무릅쓰면서 말이지요. 그러니 어쩌면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나에 대해 더 완고해질 수도 있고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해 화가 나서 홧김에 투표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상태라면 이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면 합당한 말을 해주는 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훌륭한 양반, 물론 나에게 집안 사람이 몇 있기는 합니다. 호메로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나도 나무에게서나 바위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인간들에게 태어났으니까요. 나에게 집안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들들도 있지요. 아테네인 여러분, 아들이 셋인데 하나는 벌써 청년이고 둘은 어린애지요. 그렇긴 하지만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도 이리로 올라오게 해놓고서 여러분에게 방면하도록 투표해달라고 간청하진 않을 겁니다. 라고 말이죠. 그럼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들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할까요? 제 멋에 겨워서가 아닙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여러분을 무시해서도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죽음에 대해 대담한 상태인지 아닌지 하는 건 그것과 상관없는 또 다른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 나이를 먹고 또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내가 이런 일들 가운데 어떤 것이든 한다는 건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국가 전체에도 명성과 관련해서 아름답지 못한 일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지혜에 있어서든 용기에 있어서든 아니면 다른 어떤 덕에 있어서든 남다르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런 류의 사람들이 된다면 그건 수치스러운 일일 겁니다. 만일 그런 류의 어떤 사람들을 나는 자주 보았는데 재판을 받을 때면 그들은 한 인물 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면서도 놀라운 행동들을 벌입니다.
죽으면 뭔가 무서운 일을 겪게 되리라는 생각에서죠. 마치 여러분 손에 죽지 않으면 불사자가 되기라도 할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들은 국가의 수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테네인들 가운데 덕에 있어서 남다른 사람들, 즉 아테네인들이 자신들보다 낫다고 여겨 직접 관직이나 다른 명예로운 자리에 선출해준 사람들이 여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할 사람이 외지인들 가운데서도 나올 정도로 말입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한 인물 한다고 여겨지는 여러분 자신이 이런 일들을 해도 안 되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때 여러분이 우릴 그냥 내버려 두어도 안 됩니다. 오히려 바로 이걸 보여주어야 합니다. 조용히 있는 사람보다 이런 불쌍한 행위들을 연출하면서 국가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유죄표를 던지게 될 공산이 훨씬 더 크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성의 문제는 차치하고 재판관에게 간청하는 것도, 간청을 해서 죄를 벗는 것도 정의롭지 않으며 오히려 가르치며 설득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재판관은 정의를 사적 이해관계로 재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니까요. 또 그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겠다고 서약한 게 아니라 법에 따라 판결하겠다고 서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서약 깨는 버릇을 들여도 안 되고 여러분이 그런 버릇이 들어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양쪽 모두 신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 아테네 여러분, 내가 아름답지도 정의롭지도 경건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특히나 제우스의 맹세코, 무엇보다도 내가 여기 이 멜레토스에 의해 불경죄로 피소된 터이니 말입니다. 내가 이미 서약한 바 있는 여러분들을 설득하며 간청을 통해 강요하려 한다면 분명 나는 여러분에게 신들이 있다는 걸 믿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될 거고 그야말로 항변하면서 나 자신을 고발하는 게 될 테니까요. 내가 신들을 믿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나는 믿고 있거든요. 나를 고발한 사람들 중 아무도 그러지 못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또한 나에 관해서 판가름하는 일은 나 자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최선이 될 방향으로 판가름하는 일은 여러분과 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이런 결과가 즉 여러분이 나에게 유죄표를 던지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해 내가 언짢아 하지 않는 건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지만 특히나 이 일이 벌어진 게 예상 못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훨씬 더 놀라워하고 있는 건 유무죄 양편에 집계된 표수입니다. 나는 이렇게 군수한 표차가 아니라 큰 표차가 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30표만 바뀌었다 해도 내가 죄를 벗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멜레토스한테는 지금 상황만으로도 난 죄를 벗은 걸로 보입니다. 아니, 죄를 벗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만큼은 그 누구에게든 분명합니다. 아니토스와 리콘이 나를 고발하러 올라오지 않았던들, 그는 총 투표수의 5분의 1을 얻지 못해서 1000드라크마를 물 처지가 되었으리라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사형을 내 형량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인 여러분, 나는 그것에 대한 대안 형량으로 무엇을 여러분에게 제안해야 할까요? 아니, 분명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이어야 하겠지요. 그럼 그게 뭔가요? 내가 마땅히 겪거나 치러야 할 게 무엇입니까? 살아오는 동안 나는 조용히 지내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돌보는 것들을 돌보지 않고 또 나 자신이 정말 이런 것들에 몸담고서 목숨을 보존하기에는 너무 반듯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서 그리로 가봤자 내가 여러분에게나 나 자신에게나 아무 이득이 못 될 그런 쪽으로는 가지 않고 대신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내가 주장하는 바대로라면 가능한 최상의 혜택을 베풀어주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보다 자기에게 속한 어떤 것을 돌보는 일을 앞세우지 않고 또 국가 자체를 돌보는 일보다 국가에 속한 것들을 돌보는 일을 앞세우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것들도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돌보도록 여러분들 각각을 설득하려고 시도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가 마땅히 겪어야 할 게 무엇인가요? 뭔가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참으로 받아 마땅한 것에 따라 형량을 제한해야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것도 나에게 어울릴 만한 그런 류의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이요 유공자이며 여러분에게 곤고하는 일을 하기 위해 여유를 누릴 필요가 있는 사람인 나에게 무엇이 어울릴까요? 아테네인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는 시중앙청사에서 식사 대접받는 일보다 더 어울리는 일이란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올림피아 경기에서 2마리든 4마리든 말을 이용한 경주에서 승자가 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행복해 보이게 만들어 주었지만 나는 행복하게 만들어 주며 그 사람들은 부양이 전혀 필요 없지만 나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정의에 합당하게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을 형량으로 제한해야 한다면 난 이걸 제한하겠습니다. 시중앙청사에서 받는 식사대접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내가 이런 말을 할 때도 동정과 애원에 관해서 말할 때 그랬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제 멋에 겨워 말하고 있다고 보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실상은 아테네인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인간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고의로 불의를 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확신하지만 이것에 대해 여러분을 설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짧은 시간 동안의 대화를 나눴을 뿐이니까요. 내 생각에 만약에 다른 곳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사형이 형량으로 걸려있는 사건은 단 하루만이 아니라 여러 날을 심리해야 한다는 법이 있다면 여러분도 이것에 대해 확신하게 될 수 있었을 거라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커다란 비방들을 해소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로서는 어느 누구도 불의를 행하고 있지 않다고 확신하니까 내가 적어도 나 자신에게 불의를 행하거나 나 자신에 대해 스스로 나는 나쁜 어떤 것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한다거나 이런 어떤 것을 나 자신에 대한 형량으로 제한한다거나 할 일은 당최 없을 겁니다. 뭐가 무서워서 그러겠어요? 멜레토스가 나에게 맞는 형량이라고 제안하고 있는 이것, 즉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내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그것을 겪을까봐 그러겠어요? 그럼 이것 대신에 나쁘다는 걸 내가 잘 아는 것들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그걸 형량으로 제한할까요? 옥살이를 제한할까요? 대체 왜 내가 그때그때 임명되는 권력, 즉 11인 관리에게 종노릇하면서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면 벌금을 제한하되 다 물 때까지 갇혀 있겠다고 할까요? 하지만 나한테 이건 방금 전에 말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나에게는 벌금을 물 돈이 없거든요. 그게 아니면 그럼 추방을 제한할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나에게 이 형벌을 부과하게 될지도 모르겠기에 하는 말입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하지만 정말이지 나는 대단히 목숨에 연연하는 게 될 겁니다. 다음과 같은 것도 추론해내지 못할 정도로 내가 추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동료, 시민인데도 내 담론과 논변을 견뎌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너무 버겁고 비위에 거슬리게 된 나머지 여러분은 지금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고 있습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그럼 이 나이 먹은 인간이 밖으로 쫓겨나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계속 추방되어 전전하는 삶을 산다면 그건 내 삶이 퍽이나 멋있겠네요. 내가 어딜 가든 젊은이들은 여기서 그러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걸 난 알거든요. 내가 이들을 쫓아버리면 이들이 직접 연장자들을 설득해서 나를 추방할 것이고 쫓아버리지 않으면 이들의 아버지와 집안 사람들이 바로 이들을 위해 나서서 나를 추방할 겁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소크라테스, 당신이 침묵을 지키고 조용히 지낸다면 우리한테서 쫓겨나 밖으로 나가더라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요. 이거야말로 여러분 중 일부를 설득해내기가 무엇보다 까다로운 대목입니다.
이건 신에게 불복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지낸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내가 말하면 여러분은 내가 의문을 떤다고 생각해서 내 말을 믿지 않을 테니까요. 또 이번에는 내가 날마다 덕에 관해서 그리고 다른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좋음이며 검토 없이 사는 삶은 인간에게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하는 나를 훨씬 더 못 믿어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상은 내가 주장하는 대로예요. 다만 그걸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뿐이죠. 게다가 나는 나 자신이 무엇이든 나쁜 걸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통 익숙해 있지가 않아요. 물론 나한테 돈이 있다면야 내가 다 물 수 있을 만큼의 벌금을 제한하겠죠. 그래봤자 나한테 조금도 해가 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나한테는 돈이 없습니다. 내가 다 물 능력이 될 만큼의 액수를 나에게 벌금으로 부과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한테 있는 게 아닌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은하 1문화 정도는 아마 여러분에게 물 능력이 될 것 같네요. 그러니 그 액수의 벌금을 제한하겠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인 여러분, 여기 이 플라톤과 크리톤과 크리토블로스와 아폴로도로스가 나더러 30문화를 벌금으로 제한하라고 권하는군요. 자기들이 직접 보증을 서겠다네요. 그러니 그 액수의 벌금을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 돈의 지불을 보증하는 든든한 보증인이 되어줄 겁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을 벌기 위해 아테네인 여러분, 여러분은 국가를 헐뜯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서 오명과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 소크라테스를 죽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을 비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혜롭다고 말할 거니까, 내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말할 거니까 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잠깐 동안만 기다렸다면 이 일은 여러분에게 저절로 일어났을 겁니다. 보다시피 내 나이가 벌써 인생의 먼 길을 지나와 죽음이 가까이 있으니까요. 이 말은 여러분 모두에게가 아니라 나를 사형에 처하자는 쪽에 투표한 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도 바로 이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내가 말들이 궁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송사에서 죄를 벗기 위해 무슨 일이든 무슨 말이든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을 설득해내기 위해 동원할 수 있었을 그런 말들이 궁에서라고 말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유죄 판결을 받은 건 물론 궁에서이긴 하지만 말들이 궁에서가 아니라 대담함과 모렴치가 궁에서, 즉 여러분이 들으면 가장 달콤해할 그런 말들을 여러분에게 할 의향이 궁에서이죠. 통곡도 하고 비탄도 하면서,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바로는 나답지 않은 다른 많은 일들과 말들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것들이야말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서 듣는데 익숙해져 있기도 한 것들이지요. 하지만 앞에서도 위험 때문에 자유인답지 않은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듯이 지금도 이런 식으로 항변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저런 식으로 사는 이보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항변하고 죽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삶에 대한 논박을 견뎌내는 일에서 벗어나게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방금 해냈습니다. 그런데 실은 여러분에게 그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리라고 나는 단언합니다. 여러분을 논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게 될 겁니다. 그들을 지금까지 내가 자제시켜 왔는데 여러분 자신은 눈치 못 채고 있었죠. 또 그들은 더 젊은 만큼이나 더 혹독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그만큼 더 짜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올바르지 않게 살고 있다고 비난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름답지 못한 생각을 품고 있는 거여서 말입니다. 이렇게 벗어나는 일은 그리 가능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으며 오히려 저렇게 벗어나는 일, 즉 남들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자신을 가능한 한 훌륭하게 되도록 다잡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쉽게 벗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유죄표를 던진 여러분에게는 이런 예언을 해주고 여러분에게서 벗어나렵니다.
반면에 방면 쪽에 투표한 분들과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기꺼이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관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나는 내가 가서 죽어야 할 곳에 아직 안 가고 있는 동안 말입니다. 부디 여러분, 그 동안만큼은 자리를 지켜주세요. 허용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니까요. 여러분을 친구로 여기고 방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줄 의향이 있거든요. 재판관 여러분, 나에게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에게 을에 나타나는 신령스러운 것의 예언이 이전에는 늘 대단히 끈질기게 거듭됐는데 내가 뭔가 옳지 않은 일을 하려 할 때면 대단히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반대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도 보고 있다시피 바로 그것들이야말로 나쁜 것들의 극치라고 누군가가 생각할 만한, 그리고 통상 그렇게 간주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신의 신호는 내가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설 때에도 반대하지 않았고 여기 재판정에 올라올 때든 연설 중에 뭔가 말하려 할 때든 그 어느 대목에서도 나에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논의를 할 때는 정말로 여러 대목에서 말하는 중간에 날 제지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 일에 관련해서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든 말을 할 때든 그 어느 지점에서도 나에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까닭은 무엇이라고 내가 상정하고 있을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주겠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좋은 것이 아닐까 싶고 죽음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올바르게 상정하고 있는 것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의 큰 증거가 나에게 생겨났습니다. 내가 하려던 일이 뭔가 좋은 것이 아니었다면 을에 나타나는 신호가 나에게 반대하지 않았을 리 없거든요. 그것이 좋은 것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또 숙고해 봅시다. 죽음은 둘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것이고 죽은 사람은 그 무엇에 대해서든 그 어떤 감각도 갖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전해지는 말 맞다나 어떤 바뀜, 즉 영원히 이곳에서 딴 곳으로 옮겨 사는 일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무 감각도 없는 잠과 같은 것이라면, 즉 누군가가 자면서 꿈조차 전혀 꾸지 않을 때와 같다면 죽음은 놀랄 만한 이득일 겁니다. 내 생각에 누군가가 꿈조차 꾸지 않을 정도로 깊은 잠에 빠졌던 밤을 골라내어 자기 삶의 다른 날과 밤들을 이 밤과 견주어 보고서 자기 삶에서 이 밤보다 더 훌륭하고 달콤하게 산 게 몇 날 몇 밤이었는지를 따져보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내 생각에 어느 평범한 개인만이 아니라 대왕도 다른 날과 밤들에 비해 이런 밤이 손에 꼽을 정도라는 걸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죽음이 이런 거라면 이득일 거라고 나로서는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시간 전체조차도 단 하룻밤보다 많은 게 전혀 아니라고 보이니 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죽음이 이곳에서 딴 곳으로 떠나 사는 것과 같고 전해지는 말이, 즉 죽은 사람들이 그 전부 그곳에 있다는 말이 진실이라면 재판관 여러분, 이보다 더 크게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가 재판관을 자처하는 여기 이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하데스에 도착해서 진짜 재판관들, 거기서 재판하고 있다고 흔히 이야기되는 바로 그 진짜 재판관들, 즉 미노스와 라다만티스, 아이아코스, 트리톨레모스, 그리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정의로웠던 모든 반신반인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렇게 떠나 산다는 게 보잘것없는 걸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오르페우스와 무사이오스, 헤시오도스, 호메로스와 함께 있게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든 얼마를 내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나로서는 이것들이 진실이라면 여러 번이라도 죽을 의향이 있거든요. 적어도 나 자신에게는 그곳에서 보내는 삶이 놀랄 만한 게 될 테니까요. 필라메데스와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 그리고 옛날 사람들 가운데 부정의한 심판 때문에 죽은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마다 나 자신이 겪은 일들과 저분들이 겪은 일들을 견주어 보면서 보내는 삶 말입니다. 내 생각에 이건 여간 즐거운 일이 아닐 거예요. 특히나 최대로 좋은 일은 여기 사람들에게 그러듯 그곳 사람들을 검토하고 탐문하면서 지내는 일입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지혜로운지, 그리고 누가 지혜롭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은 아닌지 하는 것들 말입니다. 재판관 여러분, 트로이와 싸우러 대군을 이끌고 간 사람이나 오디세우스, 시지푸스 혹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검토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누구든 얼마를 내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곳 사람들이 적어도 이 일 때문에 누굴 죽이는 일은 확실히 없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이곳 사람들보다 다른 점에서 볼 때도 더 행복하지만 특히나 그들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죽지 않을 사람들이니까요. 전해지는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자, 재판관 여러분, 여러분도 죽음에 대해 좋은 기대를 가져야 하고 다음과 같은 진실 하나에 유념해야 합니다. 훌륭한 사람에게는 살아있을 때든 삶을 마치고 나서든 어떤 나쁜 것도 없으며 이 사람의 일들은 신들이 안 돌보지 않는다는 것 말입니다. 지금 나의 일들도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라 죽어서 골칫거리들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이미 내게 더 좋은 것이었으니 내겐 분명합니다. 신호가 어느 대목에서든 나를 말리지 않았던 것도 이것 때문이거니와 나로선 내게 유죄표를 던진 사람들과 나를 고발한 사람들에게 악감정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런 의도로 내게 유죄표를 던지고 나를 고발했던 게 아니라 내게 해를 줄 생각으로 그랬던 거지만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비난받아 마땅한 점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만큼은 해주길 부탁하는 바입니다. 내 아들들이 꽃다운 나이로 자라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괴롭혔던 것과 똑같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갚아주세요. 그들이 덕보다도 돈이나 다른 뭔가를 우선하여 돌보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여겨진다면 말입니다. 또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한 힘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하듯이 그들을 꾸짖어 주세요. 돌봐야 할 것들을 돌보지 않고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면서 스스로 한 힘을 한다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해주면 나 자신도 내 아들들도 여러분에게서 정의로운 일들을 겪는 셈이 될 겁니다. 아니, 벌써 떠날 시간이 되었군요. 나는 죽으러, 여러분은 살러 갈 시간이 우리 중 어느 쪽이 더 좋은 일을 향해 가고 있는지는 신 말고는 그 누구에게도 분명치 않습니다.